1964 코너 맥그리거는 포이리에와의 트롤러지 3차전에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옥타곤은 그 없이 돌아갔고 팬들은 그가 진짜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2026년 그가 돌아옵니다. 오늘은 이 복귀가 단순한 컴백이 아닌 이유, 훈련, 식단,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멘탈까지 주변 인물들의 인터뷰와 기사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맥그리거의 코치 존 카바나 코치는 아일랜드 최초의 블랙벨트이자 맥그리거를 무명의 더블린 청년에서 UFC 2체급 동시 챔피언으로 만들어낸 인물인데요. 그는 2025년 11월 아리엘 헬와니 쇼에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쪽은 100% 준비됐습니다. 코너가 저한테 지금부터 6월까지 훈련 강도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체육관에 나타나고 있고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죠. 적합한 스파링 파트너를 모으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코너 마음대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맥그리거의 복귀 캠프 훈련은 어떻게 짜여져 있을까요? 그의 훈련은 하루 2세션으로 총 3시간에서 4시간 진행하는데요. 오전은 타격 훈련, 레슬링, 주짓수 등 MMA 기술 세션을 진행하고 오후는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각각 나눠 체력 및 신체 컨디셔닝 훈련을 진행합니다. 캠프 초반에는 무리하게 몸을 몰아붙이기보다 움직임과 경기 감각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데요. 오랜 공백이 있었던 선수에게 가장 위험한 건 처음부터 강도를 너무 높이는 것입니다. 몸이 아직 경기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스파링을 늘리거나 체력을 쏟아버리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스파링과 고강도 훈련의 비중을 점점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 중요한 건 상대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능력, 그리고 들어오는 상대를 받아치는 타격입니다. 상대가 태클을 들어왔을 때 버티는 능력, 케이지에 몰렸을 때 빠져나오는 능력,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서서 싸우는 능력, 맥그리거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듬고 있는데요. 맥그리거의 훈련 방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도 포털입니다. 이도 포털은 이스라엘 출신의 움직임 코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코치가 아니라 몸을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현대무용, 아크로바틱, 키포에이라 같은 움직임을 섞어 격투기 선수의 몸 사용법을 다르게 접근한 인물인데요. 맥그리거는 과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길을 걷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 몸을 쓰는지 분석합니다. 이 철학은 맥그리거의 자세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맥그리거의 키는 약 175cm 정도이지만 그의 리치는 약 188cm에 가까운데요. 그는 주로 상대의 펀치가 들어오는 순간 뒤로 살짝 빠지며 거리를 만들고 체중을 뒷발에 실었다가 상대에게 앞으로 쏠리는 타이밍에 다시 들어오며 왼손 카운터를 꽂습니다. 이게 맥그리거가 실제 키보다 더 길고 멀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몸을 옆으로 세우고 앞손을 길게 뻗는 자세 덕분에 상대는 거리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몸을 만드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맥그리거는 무거운 바벨을 드는 훈련보다 자신의 몸을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훈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머슬업, 딥스, 풀업, 버피, 점프 훈련, 짧은 거리 전력 질주, 이런 훈련의 목적은 단순히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만들어내고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필요한 타이밍에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훈련입니다. 격투기에서는 기계 피지컬 훈련은 몸을 크게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싸움에 필요한 속도와 반응 속도를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좋은 훈련도 몸이 버텨줘야 의미가 있는데요. 훈련을 버틸 에너지와 회복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식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트리스틴 케네디인데요. 케네디는 아일랜드 출신 영양사로 유니버시티 칼리지 더블린에서 영양과 건강 분야 석사학위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2018년 유명 영양사 조지 루카트를 통해 맥그리거 팀에 합류했는데요. 이후 세룬 이전 캠프부터 맥그리거의 전담 영양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2021년 포이리에와의 2차전을 앞두고 케네디는 ESPN 인터뷰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역할은 주 7일 동안 진행됩니다. 매일 영양 계획을 세우고 보충제를 관리하고 요리를 준비하며 모든 훈련의 세션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도 진행하는데요. 데이터를 많이 모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네디의 역할은 단순히 식단표를 짜주는 게 아닙니다. 맥그리거가 어떤 훈련을 하는지, 훈련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몸무게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날 컨디션은 어떤지까지 계속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언제 먹을지를 조절하는 것이죠. 격투기 선수에게 식단은 그냥 살을 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훈련을 버틸 에너지를 만들고 무너진 몸을 다시 회복시키고 경기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맥그리거의 식단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단백질은 주로 닭고기, 생선, 연어, 소고기, 달걀. 탄수화물은 고구마, 쌀,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 여기에 허브, 바질, 오레가노 같은 재료 등을 곁들여 먹으며 음료는 물과 코코넛 워터를 주로 섭취하고 에너지 드링크와 패스트푸드는 최대한 배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로리를 급격하게 줄이는 방식의 감량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체중은 맞춰야 하지만 선수가 훈련을 버틸 에너지는 남겨둬야 하니까요. 결국 캠프를 진행하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체중을 맞추는 균형입니다. 격투기 선수는 체급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굶으면 훈련을 버틸 수 없게 되는데요. 훈련을 버티지 못하면 체력도 떨어지고 움직임도 둔해지고 경기 감각도 무너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조건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몸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케네디의 이 과정에서 선수 본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가이드를 할 수 있지만 음식을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그건 코너가 직접 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양에서 일관성이 성공을 만듭니다. 그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 그보다 더 일관된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식단도 훈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몸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요. 매일 같은 기준을 지키고 필요한 음식을 챙겨 먹고 회복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반복이 쌓였을 때 경기 당일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복귀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훈련도 식단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멘탈인데요. 존 카바나 코치는 아리엘 헬와니 쇼에서 맥그리거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코너 스스로 이미 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는 일종의 영적 각성, 하나의 여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에게서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맥그리거는 더블린 크럼린에서 백왕공 견습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UFC 2체급 챔피언까지 올라갔지만 카비브에게 패배한 이후 세로니를 상대로 한 번의 승리를 끝으로 그의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는데요. 격투기보다 파티가 더 많이 보였고 경기보다 논란이 더 자주 언급되었죠. 포이리에와의 재대결에서 2번 연속 패했고 3번째 경기에서는 다리가 부러지며 옥타곤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티도핑 기관의 소재지 정보 불이행 문제로 18개월 자격 정지를 받았고 그 정지는 2026년 3월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SNS에서 모습을 감추고 신앙생활을 하며 스스로 말한 영적 여정을 떠나는데요. 쉽게 말하면 다시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ESPN 분석가는 현재 맥그리거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캠프를 시작해놓고 다시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맥그리거에게 중요한 건 몸 상태만이 아닙니다. 정말 다시 싸울 마음이 있는지, 훈련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예전처럼 모든 걸 경기에 쏟아 부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몸은 훈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식단도 관리하면 바뀔 수 있고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그 모든 과정은 끝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귀에서 멘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일 훈련장에 나가고 식단을 지키고 몸을 만들고 끝까지 캠프를 완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니까요. 토니 로빈스와의 팟캐스트에서 맥그리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정 없이는 무언가에 완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모욕입니다. 맥그리거가 정말 달라졌다면 그 변화는 말이 아니라 캠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너 맥그리거, 그는 이제 37살입니다. 마지막 경기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카비브 패배 이후 5경기에서 1승 3패 그리고 한 번의 부상 중단. 냉정하게 보면 전성기의 맥그리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 공백, 부상, 경기 감각, 멘탈 모든 것이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는 여전히 그의 복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맥그리거는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이야기를 만들어 온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기면 부활의 서사가 됩니다. 반대로 그가 지면 시대의 끝을 확인하는 장면이 되겠죠. 어느 쪽이든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맥그리거가 정말 우리가 알던 코너 맥그리거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복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mething like the duck running. I ain't coming with nothing. I know what they want from it. I can spot the fake loving. Rolling up the gates on it. Ain't no debating on it. It got legs like K-Honey. Usher, I'ma skate on the beat. I done seen the play cross the feet. God drive like 6 V's. Blow sick, give me 6 feet. Mountain climbing out to hit a peak. Bunch of snow in my seat, it ain't the same no more. Life is everything but a beach like a chain. I'ma lean with you later for sure. Gotta do better.